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여전히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줘서 지금은 마이너스 0.8% 정도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6%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2000달러 선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XRP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한 4.8%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와 비교해서는 조금 회복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간색의 하락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현재 익스트림 피어로 10포인트로 다시 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공포장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격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한때는 어제 26,7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그래도 다시 29,500불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비트코인 채굴 원가인 가격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런 가격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그래도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세력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비트코인이 지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루나 사태라는 큰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것을 볼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 가격도 지금 조금 올라서 이제 400원대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536원을 보이고 있고, 갈라 같은 경우도 한때는 68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93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갈라가 유독 많이 빠졌는데 확실히 조금 올라올 때 다른 코인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온 상황이에요. 지금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이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다우존스 지수도 또 우리나라 코스피도 많이 빠졌지만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에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 중심은 이 루나 사태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 불안감이 증폭이 돼서 좀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이게 2022년 4월 26일이니까 지난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 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UST의 성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볼 이유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저는 이때만 해도 그냥 큰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읽지 않았던 기사인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일단은 이 UST라는 게 지금 이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UST잖아요. 근데 지금 이 UST가 이게 1달러에 맞춰져야 되는 건데 지금 0.14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지금 보면은 바이낸스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루나는 그냥 마이너스 이제 100%인 상태로 정말 그냥 영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루나와 연동된 이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0.14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아마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 루나와 테더가 있기 전에 작년에 이 비슷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이런 가격 붕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논문도 있었는데 지난해 클레멘츠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주제로 실패할 운명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스템이 내재적 취약성이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 있었던 그 사태가 아이언 파이낸스 사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 UST와 이제 루나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이 아이언 파이낸스에서는 루나에 해당하는 것이 이 타이탄이라는 코인이었고 또 이 UST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했던 것이 아이언이라는 코인이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도영 대표도 이런 취약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이 비트코인을 100억 달러까지 늘려가지고 담보금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나와 테라 USD가 월가엔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겠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선 시스템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권도용은 자사 시스템의 비트코인 보유고를 100억 달러까지 늘리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페그가 공격받거나 시장 압력에 무너지게 될 경우 비트코인의 갑작스런 대량 매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아이언 파이낸스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 침몰했던 이 아이언 파이낸스가 홀로 침몰했다면 테라 USD는 혼자서만 침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지금의 이 루나 사태가 발생되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이 경고의 기사가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이 기사에서 우려할 만한 이 페그 공격이 시작이 됐고, 이 공격을 받은 이 테라와 루나는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에 아이언 파이낸스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도가 적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냥 홀로 침몰을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위권 내에 큰 규모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정말 컸어요. 그러니까는 시총 10위권의 메이저 코인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다른 코인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정말 크게 증폭을 시켰거든요. 그 바람에 지금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테라 루나 사태에 코인 시장 패닉, 비트코인 지난해 상승분 다 잃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이제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초입에 있었던 그 가격까지 떨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양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만큼의 상승분은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 도지코인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상승분을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만큼의 상승분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도지코인 뿐만 아니라 엑스 인피니티도 상승했었던 대부분을 다 잃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샌드박스도 크게 상승했던 그 대부분을 현재 다 잃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센트럴랜드 역시 상승하기 직전에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거의 모든 상승분을 다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테라 루나 사태로 코인 시장에 대한 이 신뢰가 좀 무너졌다라는 게, 저는 그게 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대한 피해를 지금 입게 하는 이 테라 루나 사태를 도대체 누가 공격을 했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월가의 검은 손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대상이 이 블랙록과 시타델이라는 이 헤지펀드 운용사가 제미니 거래소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을 빌려서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루머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트위터 상에서 소문으로 퍼진 것은 블랙록과 대형 헤지펀드인 시타델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로부터 10만 비트코인을 빌려서 UST를 구입한 뒤 UST를 대량 매각해서 시장을 붕괴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 자기네들은 이 UST를 거래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고, 또 제미니 거래소 역시 그런 헤지펀드 운용사로부터 대출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누가 했든 일단 이 일은 저질러졌고, 이 심각성을 이제 미 정부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라 사태 아직은 금융 안정에 실제 위협은 안 된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이번 테라 사태는 이 정도 규모로는 금융 안정에 대한 실제 위협으로 묘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뱅크런과 관련해 우리가 수세기 동안 알아온 것과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제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이제 CBDC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태로 미국 정부에서 빠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이 USDT가 지금은 1달러가 맞춰졌네요. 어제만 해도 이게 좀 불안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0.99달러였지만 이렇게 한번 무너져가지고 이 테더까지 만약에 이 패깅이 깨진다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런 불신이 정말 커지게 되면서 급격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 테더는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테러와 같은 그런 시스템적인 붕괴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테더가 예전부터 이 담보물에 대한 공개를 좀 불투명하게 얘기를 해와서 그것 때문에 이 테더가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좀 뭔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 가이드라인과 규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기회에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다고, 이 기회에 뭔가 좀 구체적인 규제나 뭐 방안이 나와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뭐 불신이나 이 좀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기회가 이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에요.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따라서 현재가 이 베어마켓의 마지막 단계냐 아니면 이 경기 침체냐, 그러면서 경기 침체일 경우 회복에는 4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런 분석가도 나오는데, 그 분석가가 이런 경기 침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게 첫 번째 금리 인상, 두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 세 번째 지정학적 위기, 네 번째 1년 내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4개를 보면 현재 지금 다 일어나고 있고 또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 지금 계속되고 있고 장단기 금리 역전도 얼마 전에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 위기도 뭐 현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사태라든지 뭐 중국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지정학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언론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만간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950년 이후 경기 침체가 없는 베어마켓 기간은 평균 1.6년 정도였고, 경기 침체 시에는 4년 정도 지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이 긴 시간 동안에 침체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가 지금은 저가 매수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2달 전에는 투자할 때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틀리다 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빌 밀러라는 사람이 이 미국 시장에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많다면서 에너지 금융을 비롯한 가치주를 추천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달도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저가 매수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시장이 언제 바닥에 도달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은 이 기사도 그렇고 이 기사도 그렇겠지만 계속 이제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을 이렇게 기사로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경제적인, 뭐 지정학적인, 대내외적인 모든 환경들이 이런 불안감을 계속 심어주고 있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또 우리는 이것에 따라서 또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가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경기 침체가 4년 정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뉴스를 대할 때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RSI를 본다면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어제 표시해드려서 보여드렸는데,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과거로 봤을 때 과매도인 상태에 진입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매도 시점에서 구입을 한다면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지금까지는 수익을 안겨다 주었던 자리입니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도 봤거든요. 리플도 보니까 리플이 지금 현재 이 RSI 요 지금 범위가 있잖아요. 요 범위 거의 끝선까지 닿았어요. 근데 2020년 SEC 소송에 걸렸을 때도 이 RSI가 이 바닥까지 오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과매도인 정도가 지금보다는 좀 나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의 과매도 상황은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닿은 날이 2020년 3월 이 코로나 때 이 과매도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끝단까지 닿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많은 이 과매도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기간에서의 매입은 지금까지는 수익을 안겨주었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과매도 자리에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몰빵을 해서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꼭 리플이 아니더라도
이 루나 사태를 보면서 이 코인의 펀더멘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를 해서 펀더멘털이 좋다고 생각하는 코인이 있다면 지금의 위치는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을 때를 바라본다면 좋은 투자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선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시가총액 상위권의 코인이 영원이 되는 것을 보면 아마 당분간은 이 코인 시장에 새롭게 발을 들여놓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하루빨리 제도화와 이 규제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하고 또 그에 따라 다른 여타 코인들도 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심어져야지 또 이런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면서 이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긴 시간을 두고 나름대로 지표에서 저점이라고 알려주는 그 부분만 찾아가면서 계속 이 시장을 버틴다면 분명히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주말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우울하지만 주말에는 또 가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